4일차에 12가지 호, 이 파일을 엽니다. 호입니다. 아크, 단축 키는 A입니다. A입니다. 아이콘은 이거고요. 자, 아크를 보면은 원의 일부죠. 원호의 일부인데 원호의 일부분을 잘라놓은 게 우리는 아크라고 하는데, 그것을 아크라고 하는데, 자, 아크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아크 역시 원의 일부이기 때문에 중심이 있겠죠, 그죠? 중심이 있다. 중심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반지름도 당연히 있겠죠, 그죠? 반지름, R 값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크의 시작점과 끝점이 있을 거예요, 그죠? 시작점과 끝점. 그런데 왜 여기를 시작점으로 하고 여기를 끝점으로 하냐? 아크는 기본적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아크를 그리는 방법은 총 12가지 또는 13가지가 있는데, 단 한 가지 예외, 3포인트 아크. 3포인트 아크 외에는 전부 다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진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했으면, 시작점이 어디냐 물으면 당연히 여기를 시작점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죠? 여기 시작점, 여기 끝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현이라는 것이 있는데, 현은 영어로는 코드인데, 시작점과 끝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것을 바로 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활로 본다면은 이 자체를 아크를 활로 본다면은 활의 시위, 그렇죠? 활의 시위에 해당되는 것이 현이다. 현이다. 그리고 사이각, 중심에서 시작점, 중심에서 끝점을 연결하는 가상의 선, 그 사이의 각도, 사이각. 이렇게 보면은 아크를 구성하는 요소는 지금 현재 6개 정도가 되죠, 그죠? 6개 정도가 있다. 원은 오히려 단순했죠. 중심과 반지름, 중심과 지름, 이런 요소만 있으면 원은 특정할 수 있었는데, 아크는 이렇게 구성 요소가 많다. 구성 요소가 많은 만큼 아크를 그릴 수 있는 방법, 그리는 방법도 다양한 조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6가지 요소 중에서 3가지만 있으면은 아크를 특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심과 시작점과 끝점의 위치를 알면 아크를 특정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중심과 시작점과 시작점과 끝점과 반지름 이런 식의 조건을 주어진다면 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시작점 끝점 사이 각을 알면 또 그릴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쭉 아크를 그려보니까 총 12가지 방법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2가지 방법을 그럼 다 외워야 되느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 주어진 조건이 있을 때 내가 그 조건들을 활용해서 그릴 줄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중간적으로 옵션이 들어가죠. 그리고 아크는 옵션 중간에 2번 정도 옵션이 들어가는데, 그 옵션을 적재적소에 거기에 맞는 옵션들을 잘 넣어서 그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려봅시다. 얘하고 크기 비슷하게 옆에다 그려봅니다. 이렇게 제껴놓고, 자, A 엔터 해서, 자, 아크를 집게와 동적임을 다 끕니다. 집게와 동적임을 다 끄고 그립니다. 그래야 에러가 안 생깁니다. 자, 그립시다. 3포인트 아크를 먼저 그리고 있습니다. 3포인트 아크는 자,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다 그려줄 수 있습니다. 자, 시작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세 번째 점 클릭. 쉽죠? 그래서 아크가 지나가는 세 개의 점을 알 때 그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볼까요? 다시 엔터해서 포인트 1, 포인트 2, 포인트 3.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다 그려집니다. 3포인트 아크는. 얘만 예외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아크는 기본적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자, 두 번째, 시작점과 중심과 끝점 이 순서를 그려 나간다는 거예요. 이 순서로. 그래서
세 가지 요소 주었다. 시작점, 중심, 끝점. 여기도 보세요. 시작점, 중심, 그 다음에 요거는 사이각이고, 그 다음에 시작점, 중심, 현의 길이. 이런 식으로 쭉쭉 조합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가봅시다. 자, 다시 엔터 해서 시작점 클릭합시다. 클릭하고, 그 다음, 시작점은 여기인데, 나는 그 다음 알고 있는 것은 중심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중심의 위치를 알고 있다. 그러면 중심 옵션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찍을 위치, 지금 클릭하는 위치는 중심의 위치야 하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C엔터 해줍니다. C엔터 해주고, 중심의 위치는 여기더라. 내려와서 여기 클릭해줍니다. 클릭해주니까 이렇게 컷을 움직여보세요. 이제 끝점을 지정하면 되겠죠, 그죠? 끝점 클릭해주면 이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요소, 시작점과 중심과 끝점이 명확할 경우에는 이런 순서로 그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시작점, 중심, 끝점.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시작점과 중심과 사이 각입니다. 이번에는 다시 엔터 해서 시작점은 여기더라.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중심도 알고 있다. C 엔터 해서 중심은 여기더라. 그 다음 사이 각도 다시 옵션. 이번에는 끝점의 위치를 아는 것이 아니고 사이 각을 알고 있다. 각도 앵글이죠. A 엔터 해서 사이 각을 120도 넣어볼까요? 120.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옆에 여기 보세요. 얘는 지금 시작점이 여기고 끝점이 여기죠. 그죠? 이렇게 지금 시계 방향으로 그려지고 있죠. 시계 방향으로 그려지고 있단 말이지. 그럼 시계 방향으로 그릴 때는 어떻게 한다? 사이 각을 마이너스 값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이 사이각이 지금 270도인데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싶으면은 사이 각을 마이너스 값을 넣으면 그려진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 아크를 시작점을 여기를 잡았다. 그러면은 시작점 여기 잡고 끝 중심이 여기고 이렇게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사이 각을 마이너스 값을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자, A 엔터 해서 시작점 여기를 잡읍시다. 잡고 그 다음에 중심의 위치 C 엔터 해서 중심 아래쪽에 중심 위치를 잡고 이렇게 그리는데 나는 지금 시계 방향으로 그릴 것이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그릴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사이각 각도 A 엔터 넣어주고 사이각을 마이너스 270을 넣어주세요. 하니까 분명히 시작점을 여기를 잡았는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려지는 거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그릴 때는 각도 값을 마이너스 값을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시작점, 중심, 그리고 현의 길이입니다. 현의 길이. 자, 현의 길이 아까 설명했듯이 이겁니다. 호의 시작점과 끝점을 연결한 가상의 선. 이게 현이라고 했죠. 그죠? 현의 길이. 그래서, 이 아크 현의 길이, 끝점, 시작점과 끝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길이가 3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슷한 크기로 그려야 그려질 겁니다. 자, A 엔터 해서 자, 시작점 클릭합니다. 시작점 클릭하고 그 다음 알고 있는 것은 뭐다? 중심을 알고 있다. C 엔터 해서 중심이 대략 이쯤 되더라. 그 다음 현의 길이 L 해서 길이는 3 엔터 해보세요. 현의 길이, 자,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 길이 제니가 3이 나오더라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 현의 길이 3인 경우가 두 개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이런 식으로 사이각이 180도를 넘지 않을 경우 하나가 있을 거죠. 하나는 쭉 돌아가서 180도 넘어가서 이렇게 왔을 때도 이 시작점, 끝점 연결하면 직선거리 3자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이각이 180도 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현의 길이 값을 마이너스 값을 넣어준다. 아시겠죠? 자, 한번 그려봅시다. 자, A 엔터 해서 시작점 여기고요. 끝점, 중심 C 엔터에서 중심의 위치 여기고, 그 다음 현의 길이 L이거든요. 랭스예요. 길이 L 엔터에서 길이값을 마이너스 3을 넣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180도를 넘어가서 거의 원에 가까운 아크가 그려질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3, 엔터. 이렇게 그리죠. 그죠? 그래서 요 시작점하고 끝점 직선을 연결하면 이것도 길이면 이렇게 3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시작점, 끝점, 사이각입니다. 그죠? 시작점과 끝점과 사이각. 이 세 가지가 주어졌을 때 그리는 방법. 다시 A 엔터. 그래서 시작점은 여기다. 그리고 이번에는 중심이 아니고 끝점을 하고 있다. 엔드입니다. 그죠? 끝, E 엔터 해서 이번에 찍는 곳은 끝점이야. 끝점이 여기다. 그렇죠? 그 다음 여기 들어가는 옵션이 각도, 방향, 반지름 세 가지가 있는데 나는 사이각을 알고 있다. 각도 A 엔터 해서 사이각을 90도 하면 이렇게 그려진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으로 얘처럼 시작이 여기고 끝점이 여기 시계 방향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죠? 시계 방향으로 그릴 때는 사이각을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값을 넣는다는 거예요. 다시 해봅시다. A 엔터 그래서 시작점 여기고 나는 끝점을 알고 있다. 끝점이 여기더라 하고 사이각 각도 A 엔터에서 각을 마이너스 값을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90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시작점이 여기고 끝점이 여기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리죠. 시계 방향으로 그릴 때는 사이각을 마이너스 값을 넣는다는 거. 자, 여섯 번째. 이거는 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닌데 시작점, 끝점 그리고 접선의 방향 아크의 정확한 스펙, 정확한 크기는 정하지 않고 방향만 정해주는 거예요. 다 해봅시다. A 엔터 자, A 엔터 해서 시작점 여기고 그 다음에 끝점 E 엔터 해서 끝점 여기더라. 그 다음에 방향 디렉션입니다. D 엔터 해서 방향 이쪽으로 당기든지 이쪽으로 당기든지 방향만 정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접선의 방향 클릭해주면 이렇게 그려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릴 일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일곱 번째 방법은 시작점, 끝점, 반지름입니다. 그죠? 이 세 가지 요소가 주어졌을 때 그리는 방법. 다시 A 엔터. 그래서 시작점 클릭, 그 다음에 끝점 알고 있다. E 엔터에서 끝점을 지정한다. 클릭해주고 옵션 세 번째 그 반지름 값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반지름 5를 넣어봅시다. 5. 됐죠? 여러분들 지금 그리다가 따라 그리는데 잘 안 되는 경우, 안 그려진 아크가 생성이 안 되는 경우는 시작점이 여기고 끝점이 여기 있는데 반지름 값이 5 그러면은 대략적인 위치가 비슷해야 그려지겠죠. 그죠? 반지름 값이라는 제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 위치가 너무 가까이 있다든지 너무 멀다든지 하면은 R5 값의 아크는 안 그려질 거예요. 그 다음 여덟 번째, 이번에는 시작점, 끝점, 중심이 다 있는데 그리는 순서가 다르다. 중심을 먼저 지정하고 시작점, 끝점을 그린다는 거예요. 자, 옆에 지금 있었죠? 여기도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방법. 시작점, 끝점, 중심이 있는데 이때는 시작점을 먼저 클릭하고 그 다음에 중심, 끝점 순서를 그리는데 이번에는 그리는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중심을 먼저 찍고 시작점, 끝점을 찍는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A 엔터 해서 내가 첫 번째 클릭하는 거는 이 옵션 보세요. 중심의 위치를 먼저 찍는다는 거예요. 나는 중심의 위치를 알고 있다. C 엔터에서 중심이 여기더라. 여기고 시작점과 끝점 이렇게 클릭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시작점과 끝점과 중심이 주어졌을 때 그리는 방법이 어느 걸 먼저 그리냐에 따라서 그리는 요령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심을 먼저 찍을 것이냐, 시작점을 먼저 찍을 것이냐, 옵션의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아홉 번째. 마찬가지로 앞에 해본 거죠. 시작점과 중심과 사이각이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중심을 먼저 찍고 시작점과 사이각을 지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엔터해서 중심을 먼저 찍겠다. C 엔터해서 중심이 여기야. 중심을 찍었다. 그리고 나서 시작점을 클릭했습니다. 클릭하고 나서 그 다음 옵션 들어간다는 거예요. A, 앵글, 각도 150도 넣어볼까요? 그리시죠? 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동 말씀드리지만 외울 필요는 없고 요령만 아시면 돼요. 자, 열 번째. 마찬가지로 현의 길이값, 중심, 시작, 그리고 현의 길이.
넣는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엔터해서 중심을 먼저 찍고, 중심을 찍고, 그 다음에 시작점 찍고, 옵션 있죠? 현의 길이 L 해서 현의 길이 5 하면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요소가 있지만 똑같은 요소가 주어졌지만 그리는 순서가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11번째 연속호인데, 연속호. 이어지는 호예요. 이렇게 접하면서, 접선 조건으로 연속되는 호. 자, 3포인트 아크 하나 그려봅시다. 엔터에서 3포인트 아크 1, 2, 3 하나 그렸죠, 그죠? 그러면 내가 이 방금 그려진 호에서, 호의 끝점에서 다시 시작해서 이 호와 접하는 호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려나가고 싶다. 엔터 2번 따당 칩니다. 하면은 끝점에서 아크가 딸려 나오죠, 그죠? 다시 엔터 2번 따당 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크를 그릴 수 있어요. 연속호 그리는 방법입니다. 라인 그리도 내가 했었죠. 라인 그려놓고 엔터 2번 치면 그 끝점, 앞에 그린 라인의 끝점에서 다시 라인 시작되는 거. 그 다음 이제 요거, 연속호 중에서 폴리선으로 그리는 방법. 이거는, 아크 명령이죠. 아크를 그리는 거지만 아크 명령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고, 폴리선이라는 다른 도구로 그립니다. 세 번째는 PL인데, 자, 단축키는 PL입니다. PL, 폴리선은 말 그대로 직선을 그리다가 다시 아크를 그릴 수 있고, 아크 그리다가 다시 직선을 그릴 수 있고, 연속해서 직선, 아크 이렇게 선의 종류를 바꿔가면서 그릴 수 있는 기능을 가졌고, 또 한 가지는 선의 굵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늘게 시작했다가 굵게 끝나고, 굵게 시작했다가 가늘게 끝나고, 그런 식으로 선의 굵기 값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게 폴리라인이에요. 자, 해보겠습니다. PL 엔터, PL 엔터 해서 시작점을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자, 우리는 직선을 그릴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옵션을 호로 들어갑니다. 호. 이제부터 호를 그릴 거야. 지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호의 시작점을 우리는 이미 클릭한 상태죠. 그죠? 클릭한 상태죠. 이제 두 가지 옵션 더 넣어주는 겁니다. 하나는 반지름, 하나는 사이각. 보시면, 옵션 보세요. 각도와 반지름 두 개의 옵션을 더 넣어주면은, 아크가 특정될 거예요. 그죠? 아크 크기가 정해질 거라네요. 그래서 각도 넣읍시다. 사이각, A 엔터 해서 사이각을 120도 넣어볼까요? 120도. 하니까, 이제 사이각까지 정해졌어요. 사이각이 정해졌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아직은 유동적이죠. 이렇게, 아크의 크기가 유동적입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넣는다 보다, 자, 중심의 위치를 알고 있거나 반지름 값을 알고 있으면 되는데, 자, 반지름 값을 넣읍시다. 반지름 값 10을 넣어봅시다. 10 엔터. 하니까 이제 아크가, 특정이 됐죠. 그렇죠? 특정이 됐는데, 한 가지가 이제 덜 정했다. 뭐예요? 아크의, 이 호의, 자세가 안 잡혔죠. 이렇게 있을 것이냐, 이렇게 있을 것이냐, 이렇게 있을 것이냐. 그렇죠? 자세가 안 잡혔다. 그럼 자세를 잡아주는 옵션이 뭔가 하면 여기 보세요. 호에 대한 현의 방향 지정. 현이라는 걸 아시죠? 현. 지금 노란색 점선으로 나타나는 게 현이에요. 현의 방향. 시작점이 여기란 말이에요.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현의 방향. 지금 우리는 이 자세로 놓고 싶다. 그러면 현의 방향 몇 도 돼야 되겠어요? 0도가 돼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세우고 싶다. 현의 방향 90도. 그죠? 이렇게 자세를 두고 싶다. 현의 방향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자세로 놓을 거기 때문에 현의 방향을 0도로 놓읍시다. 0 엔터. 하니까 이제 첫 번째 아크는 그려졌습니다. 두 번째 아크도 그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크는 얘하고 똑같은 모양을 이렇게 위로 가는 거 시계 방향으로 그려볼 거예요. 시계 방향. A 엔터 해서 각도를 마이너스 값으로 했죠. 마이너스 180 됐죠? 이제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반지름 값 R 값, 반지름 값 10을 넣어봅시다. 10. 이제 아크는 특정되었다는 거예요. 아크는 특정되었고 자세만 잡아주면 돼. 마찬가지로 시작점이 여기였으니까 이렇게 현의 방향 이 자세로 놓으려고 그러면 현의 방향은 몇 도? 0도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0도 엔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더 그립시다. 이번에 역시 각도 A 엔터에서 아래쪽으로 그릴 거다. 반시계 방향으로 그릴 거니까 각도는 반시계 방향
그냥 120도 넣어줍니다. 120도. A 엔터해서 A 엔터해서 120도 그려줍니다. 120도 그려주고 그 다음에 R값 얼마? 10을 넣어봅시다. 10 됐죠? 그렇게 하고 나서 마찬가지 자세를 이렇게 잡을 거니까 현의 방향은 0도다. 0 엔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났으면 엔터 하면서 치면 끝나겠죠. 그죠? 이게 연속호를 그리는 요령입니다. 폴리라인을 이용해서. 그래서 폴리라인을 이용해서 그리면은 PL로 명령어 PL로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진 아크가 하나의 단일 객체로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죠. 얘하고는 다르죠. 얘는 아크 명령이 2개 들어간 것이고, 그러니까 2개의 아크가 따로따로 있지만 얘는 아크 3개가 단일 객체로 묶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12번째 상대좌표를 이용한 그리기. 자, 이런 거예요. 시작점이 여기고 중심의 위치가 여기고 근데 시작점과 중심의 위치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값이나 좌표값을 알고 있다. 상대적인 좌표값 그걸 알고 있다. 그럴 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치수가 주어졌을 때 시작점하고 중심 사이의 거리를 치수로 주어졌을 때 그리는 방법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각도와 거리, 각도와 길이 값이 주어진 경우고요.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A 엔터 해서 시작점이 여기다. 여기고 시작점에서 그 다음 중심을 그릴 건데 C 엔터 이거는 그릴 건 중심이다. 시작점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길이는 5고 아래쪽으로 수직 방향이 있다. 그래서 상대좌표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골뱅이 0, 마이너스 5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중심이 지켰죠. 그 다음에 끝점은 이제 중심에서 끝점까지의 상대좌표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중심을 기준으로 끝점 골뱅이 마이너스 5,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크가 그려져 있고 중심점으로부터 시작점, 중심점으로부터 끝점까지 이런 식으로 거리값이 도면에 주어졌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상대좌표를 이용해서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시작점, 중심, 끝점. 이거 반지름 길이는 7이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A 엔터 해서 자, 시작점의 위치는 여기다. 여기고 시작점으로부터 중심까지 상대좌표 값 봅시다. 일단 중심을 찍어야 되겠죠. 중심 C 엔터 해서 시작점을 기준으로 중심까지 마이너스 110도 되겠죠. 그죠? 시작점을 기준으로 보니까. 자, 골뱅이 치고 거리는 7이고 7 각도 표시하고 마이너스 120도. 그렇죠? 이렇게 하면 잡히겠죠. 그리고 중심에서 끝점까지 상대좌표 골뱅이 수평이니까 골뱅이 마이너스 7, 0이죠. 그죠? 0 엔터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 사이각하고 이 길이값으로 주어지고 했을 경우에는 상대좌표를 이용해서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12가지 방법을 다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가지를 절대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우지도 않고요. 다만 주어진 3가지의 스펙이 있을 때, 3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적절하게 순서를 정해서 중간에 옵션을 적절하게 넣어가면서 아크를 만들어내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얘기입니다. 4일차에 아크 1 다운로드 합니다. 자, 그린 요령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지금 초록색 된 거 아크를 그릴 텐데, 아크를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앞서서 봤지만은 최소 3가지의 스펙이 있어야 되죠. 그죠? 시작점, 끝점, 중심이라든지, 시작점, 끝점 사이각이라든지, 현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아크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이 여기겠죠. 그죠? 여기가 시작점,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지니까, 여기가 끝점, 그리고 사이각, 3가지 스펙이 있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다. 시작점, 끝점, 사이각. 이런 것을 특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보조선. 빨간색으로 된 보조선을 먼저 그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려놔야만 아크를 그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된 라인들은 보조선이라 생각하시고 얘들을 먼저 그리고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아크를 좀 더 그리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사이 각하고 시작점, 끝점 이런 조건을 그리면 되겠죠, 그죠? 먼저 이 라인을 그려놔야 아크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려봅니다, 지금부터.